태풍. 우리 다음 파트에 나오는 이제 대기대순환 파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지구과학을 전공했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이것까지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얹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봐봐. 자, 위도 30도를 좀 체크해 놓고, 여기가 이제 10도, 20도, 30도 위도가 되겠고요. 자, 여기 30도를 지나기 전까지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왼쪽 방향으로 가죠. 근데 30도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오른쪽 방향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중국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이런 웬일이야? 우리나라로 오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로 오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를 향해 왔다 못해. 우리나라를 향해 오는 태풍이 있다. 오다가 30도를 벗어나는 순간 아싸, 그죠? 일본을 딱 지나가죠? 아싸, 뺄게요. 녹화다 되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오고 있으면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중국으로 가고 있으면 왠지 무서워요. 우리나라로 방향을 확 틀거든요. 왜 틀까? 모르겠죠?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왜 트는지. 수도꼭지만 틀지 말고. 알았어. 째려보자. 그래서 30도를 기준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죠? 이 드라마 효과. 다음 시간을 궁금하게 하는 드라마 효과입니다. 자, 또 하나 풍속도 봐. 풍속도 되게 웃긴 게 풍속도 체크해보면 풍속이 36m/s, 51m/s 갔다가 41m/s로 또 줄어들고 있죠? 물론 왼쪽도 나오면 좋겠는데 오른쪽만 나왔네요. 19m/s도 있네요. 자, 이렇게 19m/s, 36, 51 여기가 최대였죠? 어디야? 여기 잘 따라가야지 또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가장 최대 풍속을 보이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풍속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까요? 궁금하죠? 재밌다 이거. 줄어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 얘기해줘야지. 자, 이게 태풍인데 태풍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지금 어디선가 아래에서 오고 있지. 그래서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상이라는 말 표현은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열대니까 0도 가까운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져요.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딱 받으니까 바닷물이 뜨거운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발하겠죠? 증발한 그 수증기들이 모여서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됩니다. 수증기가 모이다가 이제 회전력을 지구가 이제 자전하잖아. 지구 자전 때문에 회전력을 얻거든요. 전향력으로 인해서 회전력을 얻게 되면서 얘가 막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게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느냐? 그 수증기가 가지는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원이에요. 태풍의 에너지원.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다? 수증기입니다. 태풍.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수증기라는 게 포인트야. 수증기가 잔뜩 있으면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야. 봐봐. 고체인 얼음에다가 열을 가해야 액체가 되죠. 그래서 문제. 고체와 액체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 대답하기 싫대요. 너무 당연한 거 물어서. 액체죠. 액체가 훨씬 에너지가 많겠죠. 열을 가했으니까. 열을 가해서 만들었으니까 더 에너지가 많겠죠. 그 액체를 가열하면 또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가 가장 에너지가 많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녀석이 태풍입니다. 태풍은 비 내리죠. 태풍은 비 엄청 내리고 바람도 엄청 세잖아요. 그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막 내리는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냐는 거야. 수증기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려면 수증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음결돼서 음결. 수증기가 음결되려면
기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응결돼서 액체가 된다는 건 에너지를 좀 버려야 되죠. 그 버리는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비롯하여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제 그걸 갖다가 기체 속에 숨어있던 열, 그래서 잠열이라는 말도 써요. 숨을 잠자 써서 잠열이다. 잠열. 안 할게요. 할 뻔했어. 잠열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봐봐, 여기 잠깐 여기서 그래서 계속해서 어딜 지나가냐 지금? 계속해서 바다 위를 지나가는 거 보이나요? 바다 위를 지나가면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는 거야.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풍속이 어떻게 돼? 증가되고 있죠. 에너지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규모가 엄청 커지면서 점점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모습으로 이대로 우리나라를 덮치면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서 자 이쪽 봐봐. 이쪽은 사실 유라시아 대륙 쪽인데 약간 물이 살짝 차 있는 거야. 우리 앞바다, 뒷바다 거의 다 대륙붕인가요? 수심 200m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여길 지나갔을 때 이미 얘네는 바다 위를 지난다는 느낌보다는 육지 위를 지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육지에 진입하는 순간 이제는 뭘 공급받을 수가 없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죠? 드디어 태풍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풍속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태풍 단순해요. 에너지가 많아진다. 바다 위를 지나갈 때 그렇고요.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태풍은 나중에 다 소멸됩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왜 경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지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할 거고요. 태풍이 이렇게 오고 있어. A라는 사람이 태풍이 오는 걸 봅니다. 여기가 어디냐? 모르겠다. 중국 저 아래쪽인 것 같아요. 어딘지 알아? 모르겠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니하오. 얘는 지금 여기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두 명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오고 있대요. 이렇게 오고 있어. 둘 중에 누가 긴장할까? A가 긴장해, B가 긴장해. A는 긴장 안 합니다. 어차피 오다가 꺾일 거 알고 있거든.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제 과학을 공부한 B라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언제 자기 쪽으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30도를 지나면서 여기서 말할 뻔했다. 30도를 지나면서 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꺾이면 자기 쪽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안심반원이라고 해요. 안심반원. 이 원궤도를 중심으로 왼쪽을 안심반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위험반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좀 발췌하는 거여서 참고로 들어만 나요.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심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오른쪽으로 꺾일 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이제 얼마나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안 되겠다. 얘기하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자, 얘기할게요. 봐봐. 자, 0도부터, 위도 0도부터 30도까지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무역풍의 방향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무역풍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여기죠.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살고 있잖아. 우리 알고 있죠? 무슨 풍지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무슨 풍지대에 살고 있어? 어떤 바람 부는 지대? 계절풍. 계절풍 아니에요. 계절풍은 계절마다 다르게 부는 바람이잖아. 이건 4계절 내내 이렇게 불어요. 못 들어봤구나. 편서풍지대. 여전히 모르네요. 들어봤나요?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편서풍이 뭐냐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부는 바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열대 해상에 발생한 태풍은
태풍은 저기압이거든요. 저기압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은 A라는 지역은 이렇게 바람이 불죠. 이렇게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여기 태풍 하나를 그릴게요. 태풍 하나를 그리면은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죠. 봐봐. 잘 봐. A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 무역풍이 부는 바람의 방향과 태풍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어때요?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상쇄가 돼요. 바람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바람이 좀 덜 불어. 태풍이 똑같은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좀 고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태풍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어때요? 오른쪽은 어때요? 내가 가는 바람의 방향과 그냥 부는 바람의 방향과 태풍으로 인해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어때요? 같죠? 더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에 오른쪽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니까. 자, 그런 내용들까지도 그냥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야. 이제 계절풍을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계절풍을 나와. 어때? 계절풍이 아니라 대기대순환, 사계절 내내 이렇게 불 수밖에 없는 바람을 배울 거예요. 대기대순환 배우고 그에 따라서 들어봤을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거 그냥 무작정 암기만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파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암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따라와 주면 되고요. 지금 말하는 건 그로 인해서 그런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또 계속 말하면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태풍까지도 함께 이해하는 파트에 심화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간 겁준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미리 겁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구가 원파트에 나오는 거라서 아마 선생님이 태풍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의 문제를 지구과학 원 수준의 문제를 끌어와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역풍이 왜 부는지, 편서풍이 왜 부는지, 극동풍이 왜 부는지,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재밌는 거 보고서 끝냅시다. 기다려봐.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알아요? 진짜? 느껴져요? 뻥치지 말라고. 지구 자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전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언제 느끼는지 알아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몸으로 못 느끼는데 매일 눈으로 봅니다. 물론 더러워서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 하수구. 맞아. 하수구. 우리 하수구를 매일 봐요? 그렇진 않잖아. 우리 매일 보는 그런 더러움을 내려가는 거. 변기. 화장실 변기. 쌤은 봐요. 오늘 좀, 아직, 건강,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보는데, 물이 내려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북반구에서 물이 내려가는 방향과 남반구, 뉴질랜드나 호주 가서 또 물을 내려가? 반대로 돌아, 물이. 진짜요? 안 믿네. 자, 그걸 살짝 보여줄게요. 가만히 있어봐. 건너뛸게. 차를 살 건 아니에요? 적도. 약간 주작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도 돼. 이 빨간 라인이 적도 라인이에요. 딱 적도에서 찍은 거야. 적도에서 찍은 겁니다. 위도 0도인 지역이에요. 물을 빼고 나뭇잎을 넣고 있죠? 회전합니까? 회전 안 하죠.
딱 적도에서는 회전을 안 해요. 물이 그냥 쫙 빠집니다. 근데 저걸 들고 이제 어딜 가냐면 북반구를 먼저 가나봐요. 북반구. 몇 걸음 걸어가면 북반구입니다. 보이나요? 북반구. 여기 사우트라고 써있어요. 남반구는 제가 가렸어요. 남반구 같아요. 남반구 어떻게 되나 봐봐.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들어갔어요. 또 가지고 몇 걸음 걸어서 적도를 지나서, 저희 적도 보이죠? 적도를 지나서 노르테, 이게 북반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북반구로 온 거야, 지금. 북반구로 몇 걸음 걸어온 거예요. 자, 상태에서 물을 빼면,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물 빠진 반시계 방향으로 물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쌤처럼 매일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무역풍의 방향이 그따위고 편서풍의 방향이 그따위인 겁니다.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거는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야. 쌤이 말했던 건 다 시험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 내용에 녹여서 얘기해 준 거니까 문제 자체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가볍지만 꼭 풀어와야 됩니다. 그래도 다음 시간에